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법인에 대한 회생 절차를 설명드린 거에 이어서 자연인, 즉 사람의 회생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영업이든 아니면 회사를 다니든 다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정 채무를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거나 면책을 받는 절차를 사람의 회생 절차라고 합니다. 사람의 회생 절차도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회생 절차와 같은 법률과 절차에 따릅니다. 즉, 회생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 기간 동안 회생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법인에 대한 회생 절차와 구분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회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그 법률 용어를 가지고 있는 특칙인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일반회생보다 절차도 훨씬 간이하고 변제에 대한 부담도 더 적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 개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인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이 가능한 채무액은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즉,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들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채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서 만약에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근처에 있다고 하시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개인회생 회생 절차를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억 원, 12억 원 이렇게 10억 원 기준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이용이 가능한 채무액 기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개인들의 경우에는 상거래 채권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 채권자들의 추심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든 개인회생 절차든 모두 채권자들의 추심 절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회생 절차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 동일하게 사람이 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의 일부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영업소득, 즉 자신이 영업을 해서 얻는 소득이든 아니면 급여소득,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소득이든 간에 회생 신청 당시에 계속적 수입을 얻고 있어야 그 수입으로 채무를 분할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 수입이 없는 채무자라고 한다면 회생 절차가 아니라 파산 절차 이용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또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여기서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총액을 얘기합니다. 즉, 채무자가 당장 파산을 했을 경우에 부동산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해서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보다도 적게 만약에 변제를 한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그런 회생 절차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 채무자가 당장 청산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보유한 채무자는 청산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회생 절차의 이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자연인의 회생 중에 일반의 회생 절차를 잠시 개괄하겠습니다. 일반 회생 절차는 법인의 회생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릅니다. 즉, 회생 계획안을 작성을 하고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고 법원에서 회생 계획 인가를 받아서 회생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회생 계획은 일반회생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중 일정 부분을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통상적인 회생계획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의 경우에 투자 전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변제할 수 있는 변제 금액을 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질권 이런 담보권을 설정해둔 채권들을 회생담보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생담보권들에 대해서는 100%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사람에 대한 회생 절차의 특칙인데요. 그 절차를 보면 변제계획안을 작성을 합니다. 일반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 절차는 특칙에서 법률상 용어를 변제계획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아닌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은 법이 그동안 좀 수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최장 3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장 3년이기 때문에 3년보다 짧은 기간도 가능하고 3년보다 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변제를 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짜는 것이냐 하면 매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월소득을 200만 원 얻고 있는 채무자가 생계비를 18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은 매월 나머지 20만 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채권자가 3년 동안 변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240만 원 곱하기 3, 그 액수만큼을 채권자들에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 그럼 생계비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는 것인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생계비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생계비나 중위소득을 기본으로 해서 정해진 생계비를 가지고 생계비는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만 결정이 되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매월 변제액은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3년 동안 변제를 성실히 수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회생 절차는 일반 회생 절차와 개인 회생 절차로 나눠져 있고 그 기준은 채무액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 또 담보가 설정된 채무액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회생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